검찰 조직원의 거의 대다수가 윤 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반발을 보이고 있는 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선 국감에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제가 수사를 먼저 철저히 지시한 사람이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그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 하고, 접대받은 사람들을 다 sak출해내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앞서 보셨듯이 검찰총장부터 평검사까지도 추 장관이 밝힌 징계 사유에 대해서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은 생각이 다릅니다. 검찰총장, 특히 윤석열 총장이 판사를 불법으로 사찰한 게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은 판사 사찰 여부에 달리게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어제 정면 돌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추 장관이 사찰이라고 하는 그 문건 우리가 다 공개하겠다.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보고 판단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재판 스타일 등 공소 유지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대부분 언론 등에 공개된 것, 상식적 판단에 맡기겠다라며 그 문건, 법무부가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공개를 한 겁니다. 일방적 직무 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이다. 총장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법 취지를 부정한 것이다. 라고 추 장관은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윤 총장이 공개한 이 문건 저희가 알기 쉽게 공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특수 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사법농단 재판부 A 판사, 재판에서 존재감 없음,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당직 전날 술 마시고 영장 신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도 보도,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또요, 조국 사건 담당 비판사, 추 장관이 이거 굉장히 문제 삼은 부분인데 어떤 내용이냐 봤더니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신 분이다. 검사 말 안 끊고 잘 들어주는 분이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스타일을 갖고 계신 분이다. 검찰 간부가 처제다. 이게 사찰로 볼 수 있느냐, 불법 사찰로 볼 수 있느냐 라는 게 관건입니다. 또요, 다른 재판부 실판사, 대학 일반인 농구리그에서 활약했다. 농구를 잘하시는 분이다. 서울법대 재직 시부터 농구로 유명해서 역시 농구를 잘하시는 분이다. 라는 내용 등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이 공개되자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우리 판사들을 불법 사찰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발끈했던 판사들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야, 이게 사찰이냐? 의견이 분분하다는 겁니다. 판사들 내부에서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A 판사, 법관 정보 조직적 수집해 배포한 것이 사찰 아니면 뭐가 사찰이냐? 여전히 사찰이다라고 반대하는 분들. B 판사, 검찰이 법관을 평가한 의견일 뿐이지 이건 사찰은 아닌데? 경찰 동향 정보 보고와 비슷한데요? 라고 의견이 분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찰이냐 아니냐? 자, 먼저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김광삼은 농구로 유명하다. 대학 때부터 농구를 굉장히 잘했다.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지만 합리적인 분이다. 라는 등등의 내용인데 공개된 문건 다 보셨잖아요. 검찰총장이 공개한 문건.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어제 문건을 다 봤습니다. 예. 봤는데 물론 어떤 그 판사 당사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부적절한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송을 진행하는데 너무 고압적이다, 일방적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검사랄지 변호사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거기 있지 말고 증인석에 나오라고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그런 이제 판사의 어떤 재판 스타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써놓은 것들이 이게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좀 문제가 될 소지는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유법성이 될 정도의 그런 문건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자체를 사찰이라는 프레임으로 쓰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이거 사찰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이 정도 의견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보면요. 아까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인데 합리적이다. 그러면 그 재판장 입장에서는 그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를 참 좋게 평가하는구나.
근데 아주 재판 진행이 고압적이다. 당사의 의견도 안 들어주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은 내가 그랬나?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기분 나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 사찰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사실은요. 합리적인 설득입니다. 예. 변호사들이 법관, 검사 사찰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찰하냐면 무슨 말이에요? 대한변협에서 법관 평가합니다. 예. 검사 평가해달라고 다 돌려요. 그럼 거기에다 우리가 고압적이고 어찌고 지휘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 의견 받아주지 않는다. 그걸 다 써서 대한변협에 주거든요. 변호사들이요? 그렇죠. 그럼 대한변협에서 최고 우수 검사, 최고 우수 법관을 또 선정을 하거든요. 예. 그럼 이것도 대한변협에서는 사찰인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 흐름이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개의 비위 혐의 중에서 5개는 감찰 대상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판사에 대한 사찰 문구가 갑자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건 감찰 대상이 아니었고. 그러고 나서 이걸 추미애 장관이 발표하고 나서 여권에서는 다른 건 다 문제 삼지 않아요. 뭐 비위가 있네요. 근데 사찰 하나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뭐 이럴 필요까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걸 사찰의 범위. 근데 사찰이 된다고 하면 직권남용죄거든요. 근데 법이 인정하고 있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죄 정도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비위 사실이 명백하지 않고 증거가 없고 약간 애매하니까 결국 여권의 입장이랄지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기를 바라는 그런 측에서는 이 사찰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문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였고요. 자, 그리고요. 이게 이제 검찰 간부가 처제를 뒀다라고 제가 아까 오독했는데 이 판사님이 검찰 간부의 처제라는 뜻으로 기재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자, 그 부분은 다시 보완 설명해 드릴 텐데요. 김광삼 변호사의 개인 견해는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우리 변호사들도 다 하고 있는 거다. 그럼 우리도 사찰이냐라는 의견 주셨는데 자, 이렇게 그럼 김영주 전 의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또 여당의 대표는 이 문건 보고 충격적이다. 이 법무부 장관의 발표를 보고 충격적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찰 범죄다라는 시각인 것 같은데 지금 이 공개된 문건이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할 만한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김영주 전 의원님. 사실은 이제 그 역사적인 근원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담당관실로 바뀌었는데요. 그 전에 이게 지금 범죄정보기획관실이었습니다. 과거에 그 검찰총장,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이 온로비 사건을 만들었던 부분이 그런 기획을 통해서 한 거거든요. 과거에는 그것은 일정 정도의 보도를 수집해서 기획관실이었다는 말 자체에서 나오는 어떤 사찰이 동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김대중 정부까지. 그런데 이게 오히려 문무일총장 때 이게 어떤 수사정보기획관실로, 정책관실로 바뀝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문제가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문제가 되려고 그러면 말하자면 뭐 정보기획관실을 담당관실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 일을 더 하게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 그러니까 그 전에 문무일 총장 때부터 있어 왔고 오히려 축소해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도 이 담당관실로 축소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만 여기서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과연 아까도 문제 삼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법연구회나 합리적이다 이 말에 굉장히 큰 어폐가 있어요. 그럼 우리법연구회는 매우 비합리적이라는 얘기냐. 그렇게 되는군요. 매우 큰 편견을 갖고 있고 만약에 검사들이 우파라고 보면 이 사람들은 좌파다. 즉 우리가 사찰이나 정치적인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검사들이 판사를 잡아넣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재판에 말하자면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만 잠재적으로 어떻게 쓰일 것이냐의 문제를 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의 검찰총장의 기책 사유라고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쭉 해왔던 거지만 이 부분은 과다라고 할 필요는 있다. 그런 데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바로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의 문제냐 이 부분은 이 담당관실에 대하여 별도의 주문을 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밝혀내지 않으면 이것은
기책 사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사실 이 문제가 윤석열 총장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으면은 감찰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각한 위법 행위로서 여기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에 대한 확인이 명확하게 되지가 않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서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 문건은 누가 왜 어떻게 작업했는지 그리고 이게 윤석열 총장에게만 작업된 것이 아니라 공소 유지를 위해서 혹시나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하기 위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봤던 문건이라면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 지난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적폐청산 수사가 굉장히 강도 높이 이루어졌던 게 2017년, 2018년 일입니다. 적폐청산 수사 때를 보자. 그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던 시절 이때 검찰 조직 내에서는 재판부에 대한 공소 유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문건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현 정부에서요? 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확인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용은 밝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밝혀내면서 검찰 조직 내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농구를 잘한다. 이런 거 굳이 공소유지에 필요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예. 검찰개혁을 진정으로 하기 위해서라면 과거 정부와 현 정부에 대한 검찰 조직 내부에서 이런 문건 작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개혁하는 것들을 가져가는 게 추미애 장관이 해야 될 일이지 이거를 윤석열 총장을 딱 찍어서 당신 잘못했으니 사찰했지 이렇게 몰아붙이게 된다면 전형적인 프레임식이고요. 제가 현 정부 들어서 최근에 들었던 가장 최악의 프레임은 검언유착이라는 하는 프레임이었습니다. 사실상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기소조차 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해당 언론사와 엮어가면서 이것을 검언유착이다라는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온 게 지난 총선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이 사찰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가둬서 윤석열 총장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으니 징계받고 검찰총장직 내려와도 준할 정도의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있었던 검찰 조직 내부의 문건에 관한 전면 전체적인 조사를 지금 추미애 장관은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네.